Celebrate the joy you create every day. 자,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이적이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김병지 대표가 28일 또는 29일에 라이브를 한다고 했던 게 아마 오피셜 그 날짜는 나왔는데 이제 정확한 시간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리가 되면서 어제 강원FC도 그 라이브 방송을 했고 토트넘에서도 그거 이제 진행되고 나서 공식 계정을 통해서 양민혁 선수의 오피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사진을 다 촬영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진 쫙 공개를 했고요. 일단 양민혁 선수를 불러서 서로정 기자랑 같이 라이브를 했죠. 네, 그렇죠. 거기에서. 그 토트넘 선수단이 와서 그 호텔에서 그 메디컬 테스트 네네네. 최종적으로 받고 뭐 사진 촬영 이런 것들 하고 선수단 감독과 만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9시 반에 진행된 이제 라이브에 양민혁 선수가 출연해서 그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병지 대표가 그 라이브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좀 인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썰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김병지 대표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셜 그러니까 발표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선수 내보내고 남아가지고 서울정 기자랑 둘이 앉아서 썰 방송을 했어요. 그동안 어떤 썰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요거를 다 쫙 밝혔는데 되게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자, 4월부터 유럽 서너 개 팀에서 관심 표현을 했고 B클럽 뭐 팀도 있고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팀 이름 얘기는 안 했지만 양민혁이 원했던 팀들 얘기를 쫙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중간중간 그 팀들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되니까 팀을 못 받게 되는데 그럼 아예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그 힌트를 계속 주잖아요. 뭐 라리가에서도 뭐 세네 번째 하는 팀에서 왔다. 좋은 팀이고 뭐 그 팀에 이제 2부 리그 팀이라고 한 거 보니까 B팀에서 뭐 이렇게 제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근데 뭐 재밌는 시도 같긴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런 구단도 없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결국 그 강원FC 유튜브의 실시간 시청자 수가 몇천 명이 됐었거든요. 네. 뭐 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시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팀의 성과를 좀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뭐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시도민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의 어떤 향배라든가 노출되고 이러는 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또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거 발표도 구단주가 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어쨌든 이게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시도를 하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모든 게 그나마 지금 납득이 되는 이유는 성적이 받쳐주고 있어서 네, 그렇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보면 이제 토트넘에서 공식 레터를 보낸 게 5월 20 며칠쯤이다. 네, 정확한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20 며칠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적료는 역대 K리그 직행 유럽 리거 중에 최고 금액이다. 네, 이것도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 없지만 뭐 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 막바지에 리그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력 있는 프리미어리그 빅6 구단에서 제안이 왔다. 뭐 맨시티 혹은 리버풀이겠죠. 네. 네, 근데 리버풀이라는 루머가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양민혁한테 물어봤는데 단칼에 거절했고 토트넘을 가기로 했다. 근데 토트넘은 양민혁이 선택한 거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 참가를 보장을 받았다. 그렇죠. 본인이 이제 에이전트는 아니니까 직접 협상에 한 건 아니지만 본인도 그게 필요하다고 에이전트를 통해 이야기를 했고, 올림픽은 이제 그때 가서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제 아시안 게임은 추천하기로 이제 보장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고, 이 아시안 게임이 일단 2026년 나고야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이 예정되어 있죠. 그 네네네. 대회를 일단 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동환 에이전트가 진행을 했죠. 양민혁 선수의 그 소속사 대표인. 그래서 김동환 에이전트도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오피셜 사진을 스토리에 띄웠습니다. 토트넘 클럽하우스 간 것도 올리셨더라고요. 네. 네, 끝나고 났으니까 참나 이제. 힘들었을 거예요.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좀 되면서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입단은 오피셜이 됐고, 일단 강원 FC도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최대한 토트넘한테 얻을 수 있는 걸 많이 좀 끌어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본인이 협상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양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강원 18세 이하 팀 유소년 팀인 강릉제일고 선수들을 잉글랜드로 파견해서 윈터 캠프에 참가시켜서 뭐 훈련도 체험하고 토트넘 유소년 팀과 경기도 하기로 했다라고 했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것도 좀 인상적인데, 일반고 학생 김병지 대표이사가 픽한 일반고 학생 5명도 함께 보내기로 했는데, 이게 그 뒤에 이제 이어진 이야기로는 이걸 이제 이 선수들을 스카우트 할 수 있는 일단 조건 같은 거잖아요. 우리 팀에 오면은 이거 보내줄게 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릉제일고는 윈터 캠프를 가면 일반고 학생들은 카리나 캠프를 가나요? 네. 자, 구단 스태프 4명도 토트넘 연수를 갈 거고 비용도 토트넘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약간 소소하지만
또 C리그를 챙길 수 있는 것들도 강원에서는 잘 좀 빼먹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오피셜 발표가 나자마자 아치그레이 선수가 동갑내기인데 그렇죠. 2006년생. 네, 빠르게 팔로우를 했고 손흥민 선수도 마팔했다고요? 네, 손흥민 선수를 원래는 양민혁 선수가 먼저 팔로우를 하고 있었고 네네네. 이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한 걸로 알려졌는데 손흥민 선수도 양민혁 선수 팔로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민혁 선수가 라이브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고 김병지 대표가 또 특히 그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있어서 굉장히 적응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미 뭐 팔로우도 했고 동갑 친구인 같이 신입생이 될 아치그레이와도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아치그레이나 베리발의 존재도 양민혁 선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래 선수들이 같이 1군에 있고 이러면은 06 트리오. 네, 훨씬 더 이제 적응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민혁 선수의 인터뷰도 좀 보면 강원 라이브 때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협상이 시작된다고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많은 말이 나올까봐 오피셜 때까지 말을 아꼈다.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 고3이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고3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혼자 작게 표를 냈을 수는 있죠. 뭐 이렇게 좀 왜냐면 흰색에 막 손이 간다거나. 네, 뭐. 가족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고. 자, 원래 손흥민 선수를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따로 연락 안 했지만 방금 마지막 메디컬 하고 오면서 만나고 왔다. 와서 보자고 해주셨다. 둘의 나이 차이가 14살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선배 얘기를 하겠네요. 영어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쵸. 네, 영어 공부를 잘하고 소통이 중요하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일단 기가 죽기 때문에. 아, 그렇죠. 뭐 안 그러는 멘탈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이 안 통하고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상대 못 알아들으면 이게 쫄거든. 내가 못 알았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무시하나 이런 생각 괜히 들고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준 것이 아닌가. 토트넘 공식 인터뷰 때 네. 빅팀이 오게 돼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 플레이 스타일을 또 설명을 했네요. 네, 매우 저돌적이고 1대1 돌파 능력 있다. 그리고 빠른 스피드도 있고 마무리 능력도 갖췄다. 손흥민 선수 후계자로 딱 아닌가요? 본인의 설명에 그렇죠. 의하면? 네네.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을 PR했습니다. 해외팀에 갔을 때 보통 적응 문제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캡틴이기도 해서 선택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강원FC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 시즌은 강원에서 뛰고 이제 가는 거니까 네. 뭐 재임대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냥 아예 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임대 얘기는 이번 계약 오피셜 과정에 이야기가 없었고 그냥 미리 계약을 해놓고 25년에 입단을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입도 선매를 할 정도로 상당히 경쟁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노리는 다른 팀이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미리 땡겨서 계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최근에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계약이 빨리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강원FC 같은 경우는 남은 몇 개월 동안 더 좀 양민혁 효과를 누리려고 할 것 같고요. 경기력적으로나 아니면 뭐 인기 면에서나 또 김병지 대표가 라이브 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양민혁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젊은 선수들을 키워내는 데 또 집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강원FC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계속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가서 이제 1군에 당장 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고,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지금 이번에 먼저 이제 합류한 2006년생 동갑내기들, 베리발, 그레이 이 선수들이 프리시즌에 거의 1군 선수들 같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레이는 뭐 빠진 선수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고 센터백으로 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 같이 선발로 나온 선수들이 다 1군급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베리발도 선발로 나온 적도 있었고 그때는 부상으로 일찍 교체됐지만 계속 거의 1군에 가까운 대우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다른 유스 출신 동갑내기들이랑 다르게 1군 경험이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각자 전 소속팀에서. 양민혁 선수도 충분히 1군 경험, 성인 무대 경험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차차 좀 봐야겠지만 일단 양민혁 선수 요즘 하는 거 보면 정말 그 K리그 MVP 올 시즌에 도전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네,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속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거를 또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의외로 담담하고 이제 어른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네. 그 이야기가 불거졌을 때부터 인터뷰를 했을 때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흰색 이거 손에 가고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인터뷰 때 약간 그런 이야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제 믹스트론 인터뷰 때 혹시 그 빅식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를 팀을 당연히 말해줄 수 없겠지만 혹시 무슨 색 좋아하냐 뭐 이런 그냥 농담만 진담만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초록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아예 빅식스에 없는. 그러니까 아하. 본인은 계속 이게 진중하게 놀이친가? 노란색 노란색이죠. 네. 노란색 초록색 같이 네.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건 뭐 농담 반이었긴 하지만
좀 본인이 되게 나이에 걸맞지 않게 거의 뭐 인생 2회차 같은 네, 가볍지 않습니다. 네, 이런 네.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17세 대표팀 동료 선수들이 최근에 K리그 각 팀에서 막 쑥쑥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또 양민혁 오피셜을 인스타에 올리면서 축하도 해주지만 다들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전체적으로 굉장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